종류 회로에서 변압기 2차 전압의 실어치를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하죠. 네. 그래서 약간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게 그걸 수 있는데 이렇게 변압기라고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변압기 2차 전압의 실어치를 2V라고 하면 직류, 전류, 평균치는 얼마냐? 전류, 전압과라는 게 얼마? 전류니까요. 전류는 기본적으로 여기 R 들어가 있는 거 그대로고, 그러면 평균 전압을 저항으로 나누면 전류 평균치가 되겠죠. 그래서 평균 전압 여기 0.45 반파 종류면 0.45 실효값은 2가 될 거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데 0.45 여기 계산기 눌러보시면 계산기 눌러보시면 얘가 0.45가 될 거니까 3.14를 1. 그렇죠? 3.14를 1. 얼마 나누면 1.414를 대수 3, 4, 이게 0.45 정도 나오네요. 여기 3.14 0.4504 나머지 이제 얘를 R로 나누어지면은 전류가 될 거니까요. 그 다음에 6번 단상 반파 정류 회로의 전원전압 200V 부하저항이 15ohm이면 부하전류는 얼마냐? 단상 반파니까 0.45 2 이제 200이 여기 들어가면 되고요. 부하저항이 10이니까 얘를 10으로 나누면은 계산이 좀 나오죠? 그래서 0.45 곱하기 200에 10이니까 90, 그러네. 90 되네요. 아니 90이란다. 9, 9. 그래서 9A. 자, 7번에 다이오드를 사용한 종류 회로에서 다이오드를 여러 개 직렬로 썼다. 왜 그러느냐? 다이오드가 하나 있을 거고요. 다이오드 하나하나마다 그래서 자기 전격 전압, 즉 여기에 걸 수 있는 전압, 그 다음 전격 전류가 다 존재하겠죠. 용량이 다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얘를 직렬로 붙였을 때 여기 보니까 전압이냐 전류냐 맥동률이란 말 나왔고요. 전류 일단 봤고요. 자, 다이오드를 이렇게 직렬로 붙이는 거하고 병렬로 붙이는 거, 자, 둘 중에 어떤 게 전압에 더 잘 견디는 걸까요? 더 높은 전압에. 당연히 직렬로 붙인 게 더 높은 전압에 잘 견디는 거죠. 이렇게 직렬로 붙이면 각각 전압 분담이 있을 거니까 당연히 더 높은 전압, 얘는 전압에 강할 것이고, 전류는 어떻게 돼요? 어차피 전류는 직렬이면 여기나 여기다 다 똑같이 가는 거니까. 근데 병렬이면 어떻게 돼요? 전체 합은 쪼개진 거랑 똑같으니까. 즉 높은 전류로 할 때는 병렬로, 전압을 높여서 견디고 싶다 그러면 직렬로. 그래서 직렬로 했다는 것은 전압을 높게 걸어도 된다라는 얘기 될 거니까 높은 전압, 과전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8번 다음 회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어차피 얘는 그냥 한 방향으로만 흘러간다는 거고. 여기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없다고 생각하셔도 그냥 얘를 그냥 저항으로 치환하셔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내부장이 있을 거니까. 내부장이 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고. 뭐 하여튼 풀어볼게요. 1번 다이오드 양극의 전압이. 다행이네요. 전 양극을 또 해석을 양극인지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근데 뒤에 음극이 있으니까, 그래서 즉 양극의 전압이 플러스, 양극의 전압이 음극에 비하여 높을 때는 순방향 도통이다. 맞는 말이고요. 맞는 말이고, 즉 여기가 100V, 뭐 0V, 그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구조니까. 그다음 2번 다이오드 양극의 전압이 음극에 비하여 낮을 때는 역방향 가지 못하니까 저지 상태라고 합니다. 역방향 저지라고 하는 거고. 3번 실제의 다이오드는 순방향 도통 시, 여기서 양난자는 다이오드를 말할 거예요. 다이오드 양쪽에 여기서 전압 강화, 여기다 어차피 모든 소자는 다 저항이 있으니까 실제로는 약간의 전압 강화가 있겠다. 그래서 있는 건데 없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실제라고 썼었기 때문에 실제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론상으로는 이제 없는 걸로 간주하고 하지만. 그다음에 4번에 역방향 저지 상태. 전류 특성 보면은 순방향 전압, 역방향 전압, 그리고 전류. 그래서 순방향으로 전압을 걸면 이론적으로는 전압을 0.001V만 걸려도 전류는 쫙 흘러가는. 그다음에 역방향 걸렸을 때는 아예 못 흘러가는. 그런데 현실은 뒤로 걸렸을 때 약간 이렇게 툭 떨어지는, 이렇게. 이게 누설 전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전압 강화 생긴다. 여기를 다 누설 전류를 합니다. 맞는 말이고. 네. 9번. 머리가 아프죠, 이제. 이런 문제에서 약간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고 그러는데요. 다음 그림은 실리콘 제어 소자인 SCR을 통전시키기 위한 재료도 있다. 바르게 된 거. 자, 여기 이게 뭐냐면 SCR에 신호 주는 게 게이트에다 신호 준다 그랬어요. 신호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빛을 쏘는 거, 열을 가하는 거, 그다음에 펄스를 쏴주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얘는 이 그림부터 가볼게요. 여기 만약에 B라는 스위치를 누르면 전압이 인가가 된다고 봐야죠. 근데 여기는 이제 뒤로, 여기는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전압 인가가 여긴 돼 있고, 여기는 플러스로 걸려 있죠. 플러스로 걸려 있고, 여기도 플러스로, 게이트에 플러스로 걸려 있고, 얘는 게이트에 0, 쉽게 말해서 0. 전압을 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플러스로 돼 있는 게 전압을 걸어주는 입장이니까 플러스, 이거 아니고 이 두 개가 플러스로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이 그림, 이 두 개의 그림이 차이점이 또 하나 뭐예요? 저항. 아, 그렇죠. 여기 이 스위치하고 여기 위치겠죠. 이 스위치 위치랑 이 저항 위치. 아니, 저항 위치는 똑같죠? 저항 위치는 똑같고, 즉 플러스 게이트랑 양극 사이에 저항이 들어있고, 여기도
게이트하고 양극 사이에 저항이 들어있고, 이제 틀린 거 하나는 스위치가, 즉, 아니네. 똑같네. 둘 다 똑같구나. 다음 차이점이 여기 있죠. 이쪽이 묶여져 있는 게 이 SCR 저지선 위쪽에 있느냐, 그 다음에 이쪽 뒤쪽에 있느냐, 네,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냥 전압선 따라 그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가볼게요. 여기 이제 플러스 빨간색 할까요? 네. 자, 여기는 이제 뭐 전압관리 있으면 그대로 전압관 없는 그대로 품일 거고요. 네. 여기를 보면은 이 상태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눌러버릴게요. 여기 스위치 여기 눌러버리면 연결되면은,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쪽이 0V에 100V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100V짜리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빨간색이니까 100V고, 그럼 여기는 얼마 돼요? 200V. 여기까지는, 여기는 200V가 되겠죠? 200V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만약에 통과한다면, 전압강화 전혀 없다라고 해서, 전압강화 전혀 없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100V, 빨간색은 100V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서 당연히 여기 또 빨간색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100V 까먹을 거고, 그러니까 여기 전체가 빨간색 괜찮을 뭐 몇 볼트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같은 동전압이죠. 등전이 그냥. 그 다음에 여기는 봐볼게요. 여기도 통과한다라고 보면 그대로 통과하고 눌러버리면 이렇게 되고, 자, 여기가 100V, 여기 100V, 여기 200V. 그럼 여기는 실제로 이제 얼마가 가해지는 거예요? 전압이? 이 게이트에 가해지는 거. 여기는 여기까지가 다 전부 다 빨간색으로 다 발라져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똑같나요? 100, 200, 100, 100, 100 똑같은 그림인가요? 똑같나? 100, 200, 100. 백이고, 둘 다 100이고, 전압상으로 보게 되면은 200, 200, 200, 200, 200, 여기 200이고, 여기도 200이고, 이리로 가면 똑같고, 200. 그렇죠. 뭐 똑같이 보이는데? 일단 패스 할게요. 네, 패스. 여기 그리고 나니까 똑같이 보이네. 네, 패스 하겠습니다. 자, 10번. 자, 10번은 나온다면 10번이 제일 확률이 커요. 네, 10번이 확률이 큽니다. 나온다면.
그래서 얘는 뭐 똑같이 그릴 필요는 없는데요. 얘는 이제 따라 그리는 연습만 하시면 자 봐볼게요. 정류회로니까 물론 특상 여기가 이제 교류가 되겠죠. 하나씩 해볼게요. 특히 이런 점들 위에서 볼게요. 자, 이렇게 양쪽 갈라지면은 이쪽으로 못 갈 거고요. 여기 통과. 여기서 갈라지면 이쪽으로 못 가니까 위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지나갈 거고 이렇게 가서 양쪽 갈라질 건데 일로 가면은 원인치라서 필요 없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갈라질 때 일로 가면 또 필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 여기는 이렇게 갈 거고요. 그래서 양쪽 갈라치기 할 때 위로 올라갈 거고 막혔으니까 다시 위로 가고 다시 이리 갔다가 갈 길이 여기밖에 없네요. 이렇게 방향 둘 다 똑같이 방향 맞죠? 방향 똑같이 맞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봐볼게요. 그 답이 1번이고요. 여기를 보면 이렇게 갔다가 갈라치기 되죠. 양쪽 갈라치기 다 되네요. 양쪽 다 갈라칠 수 있죠. 갔다가 여기서 막혔으니까 이렇게 가고 여기는 가서 이렇게 가도 되고 갈라치기 되는데 이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갈라치기 하는 거야 이쪽으로 갈라치기를 했을 때 부하가 있으니 저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쪽으로 갈 이유가 없죠. 이렇게 가면 바로 그냥 꼬리인데 그래서 얘는 그림이 아닌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렇게 와서 갈라치기 양쪽으로 막혔으니까 못 가는 거고 갔다가 위로도 갈 수 있고 이로도 갈 수 있어요. 근데 둘 갈림길에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막히니까 바로 또 꼬리인데 그래서 이쪽으로 할 이유가 없죠. 저항이 있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또 여기서 출발하면 양쪽 갈라치기 돼버리고 여기서도 갈라치기 할 수 있는데 여기 쉬운 길이 있으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 따라서 그리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객관식으로 나올 때는 여러분 종이가 없으니까 눈으로 보기는 좀 그러긴 한데 또 따라가면 됩니다. 자, 11번 다음 그림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이게 왜 브릿지냐 같은 그림이죠. 그래서 브릿지라는 것은 뭐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 브릿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브릿지가 되는 겁니다. 브릿지. 그다음에 그래서 브릿지 에러를 한다. 2번 실제 정류기로 쓸 거고요. 전체 한 주기 파형 중 절반만 쓴다. 봐볼게요. 자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다. 출발. 뒤로는 못 가는 거고요. 막혀 있으니까 이렇게밖에 못 가죠. 못 내려오고 막혔으니까 못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림길인데 이쪽으로 빠지면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다시 원점으로 가야 되니까 도착. 그러면 이게 방금 이쪽 방향이었고 그 다음에 반대쪽 방향은 이번에는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했을 때 출발 막혀있고 올라갈 수밖에 없고 막히니까 이쪽으로 못 가고 갈림길에서 위로 가는 것은 의미가 없는 길이고요. 갈림길에서 이렇게 해서 더 올라가도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또 저항도 있고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고 이렇게 꼬린 그러니까 이쪽도 가고 이쪽도 가고 해서 이게 바로 전파 종류라는 거예요. 반파 종류는 다이오드가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전파 종류는 다이오드가 4개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2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이오드가 2개만 필요한 경우는 변압기를 써야 되는 경우고, 변압기를 써야 되는 경우인데, 변압기를 써야, 뒤에 한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변압기를 안 쓰는 경우는 이렇게 4개의 다이오드가 필요하다. 선생님, 저기서 녹색 이렇게 내려오다가요. 다시 시작. 다시 시작 안 하죠. 불 켜졌는데. 다시 시작할까요? 1시간 대기 타야 되나? 1시간 대기 타죠. 녹색이. 선생님 내려오다가 부하를 지나서 내려오다가 예. 기포에 갔잖아요. 예. 거기서 그 위로 올라간다는 거 의미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만약 이쪽으로 올라가면 여기서 갈림길이 있으니까 얘는 일단 이 녹색은 최종 도착지가 어디냐면 녹색은 출발이 여기였어요. 최종 도착지는 이쪽으로 도착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간다고 하면 이쪽으로 간다고 하면 갈림길이 일단 또 2갈림길 나오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건 의미가 하나도 없죠. 왜냐면 자기가 지나왔던 길이기 때문에. 다시 위로 가게 되면 위로 가면 다시 또 한 바퀴 또 도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가지도 않을 거고. 네. 아니. 15분, 25분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그 말이 되는 거 이해하셨죠?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지나고 온 게 또 지나가는 거니까 물이 사람 생각에는 뭐 또 지나갈 수 있겠지 하는데 물도 마찬가지로 한번 가면은 그냥 다시 안 가버리니까요. 그래서 도착했으면 최단 경로로 할 거 무조건 가게 돼 있습니다. 최단 경로로. 그리고 막 이렇게 뺑뺑 돌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다.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거기까지 우리 상상 안 하니까 최단 경로로 갔다. 다음 12번에 단상 전파 종류. 그러면 이제 전파면 0.9. 다시 한번 단상 반파 0.45의 시력값. 단상 전파 0.9. 그 다음에 삼상 전파가 요거의 3배. 그래서 1.35. 그 다음에 삼상 반파가 요거의 절반. 그래서 1.17. 이렇게 되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13번에 단상 전파. 단상 전파면 0.9. 곱해서 198. (14번은) 그냥 설명만 할 거니까요.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14번. 단상 전파. 회로에서 갑자기 뭐 이상한 각도도 튀어나오고, 그리고 얘가 SCR이죠. 즉 SCR이니까 위상 제어를 하겠다. 위상 제어를 하겠다는 거고, 즉 60도일 때 점호를 시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이제 값은 얼마냐 참고로만 들으세요. 어차피 나오면은 틀리셔도 되니까. 왜 안 내려가? 이게 마우스가 벽에 다 속을 타서 해서. 자, 이건 SCR이에요. 60도에서 즉 점호각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있다. 또 거기다 전파네요. 단상 전파니까. 여하튼 60도면 대략 뭐 여기에서 이 60도에서 점호를 하면 이 부분만 통과를 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될 거고, 즉 정류가 된다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전파니까 이제 이쪽도 통과로 방향은 바뀌어서 가겠죠. 아까 위에 있던 그림으로 해서 다이오드 4개 써가지고, S셀 4개 써가지고 전파시킨다는 얘기고요. 그랬을 때, 여기 전압은 100V고, 자, 그러면 이제 평균값 낼 거니까요. 이거 평균값 어떻게 되느냐. 참고만 하세요. 원래, 파이고, 최대값이 VM이면, 이거 하나가 VM, 이거 하나가 VM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과연 이것만의 넓이는 얼마냐 라고 했을 때 각도가 벌써 알파라고 했을 때 이것만의 넓이는 이것만의 넓이는 코사인 알파예요. VM의 코사인 알파입니다. 자, VM의 코사인 알파. 이 넓이는 이거만큼 뭐 그냥 뭐 이러고 뭐 원래 뭐 적분국 써서 하는데 그거만 알아주시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의 넓이는 얼마냐라는 거죠. 이거의 넓이는 이 전체가 VM이니까 뭐야? 다시 생각 한번 구해봐야겠네요. 그래서 얘가 1 마이너스 코사인 하니까 맞네. 여기 V가 맞네요. 자, 그러면 여기의 넓이는 이 전체가 이거고 아니 그냥이죠. 얘 넓이가 아까 코스 이거라겠죠. 코사인 알파라겠으니까 잠깐만요. 여기 얘가 좁으니까 코사인 알파 맞죠. 그다음 얘는요 그냥 VM이니까 얘의 넓이는 이만큼의 넓이는 VM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그러면 평균값이면 얘를 이렇게 나눈 값이 되겠죠. 전파 평균값이면 그래서 시료값이 100V라고 했으니까 VM은 100 루트 2 파이 그다음에 코사인 60도. 코사인 60도는 계산 누르면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이제 계산해야죠. 계산해봐야죠. 그래서 참고로만 하세요. 기사 하시는 분들은 하셔야 되고 곱하기 3 2 곱하기 파이 67 67.5 이게 68 그래서 넓이 즉 이렇게 있을 때 각도가 뭐 알파다 그러면 이 넓이는 이쪽은 VM 딱 여기만 했을 때는 여기는 코사인 알파 VM의 코사인 알파 15번은 삼상 전파 그 35 3.5 1.35 삼상 전파니까 될 거고 16번 삼상 반파 그러면 1.17에 300이니까 그냥 분위기상 2번 350 되겠네요. 17번도 참고로만 보시게요. 삼상 제어 정류에 대해서 점호각의 최대값 그거 한번 명해야 되겠구나. 자
우리가 단상 반파면은 0.45. 이제 그건 인정합니다. 그렇게 된다니까. 그 다음에 단상 전파면 단상 반파의 더블 0.9. 예, 충분히 그것도 이해됩니다. 그런데 왜 삼상 전파는 왜 갑자기 땄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느냐? 그렇게 되느냐? 141페이지 보시고요. 여기 좋은 그림이 하나 있네요. 이 그림을 보고 잠깐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잠깐. 물론 약간 아까 그 답은 그냥 외우시면 되긴 하는데 왜 삼상 반파로 할게요. 반파 한 대만 먹으면 되니까. 자, 삼상의 현체는 반파가 각각의 사이즈로 있고, 참고로 여기가 2원을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E2, 이게 E2, 그 다음에 E3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순간에 봐볼게요. 이 순간에 즉 E2가 빨간색이고 여기 E2입니다. E2가 빨간색, 그 다음에 E1이 파란색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E3는 현재 이상에서는 아무것도 없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현재 보면 그림상 보면 빨간색이 전압이 더 높게 잡혀 있죠. 파란색보다 이 위치에서는. 자, 그러면 빨간색이 당연히 위로 튀어나옵니다. 왜냐하면 빨간색이 전압이 높으니까 얘를 눌러버려요. 파란색은 아예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파란색 쪽은. 당연히 이쪽도 없으니까 당연히 못 나오는 거고. 그래서 높은 전압이 지배를 해버리니까 이쪽은 다 못 쓰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상태에서는 이 파란색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뭐든지 여기 위에 이렇게만 존재하겠죠. 상대방 거 다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상대방께 죽어버리니까 100%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확 떨어집니다. 전파도 마찬가지고요. 전파 같은 경우도 딱 겹쳐지는 부분. 그리고 딱 여기서 딱 이거 딱 나오는데 겹쳐지는 부분. 그럼 여기서는 A값만 나오는데 그다음에 여기서는 여기 이 부분에서는 다른 애가 지배하고 있어서 여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오지를 못하는 거니까 축축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땄다가 안 되고 이렇게 약하게 올라간다. 버리는 게 많아져서요. 버리는 게 많아서 그렇다. 자, 그랬을 때 이 점호각은 사실 보면은 만약에 점호각을 여기서 때렸다. 여기서 때리면 오직 점호는 얘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얘만 영향받는 거니까. 그래서 최대 점호각은 교점을 생각하시면 돼요. 교점마다 생각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교점을 삼상 약간 문제가 10몇 번이지? 아, 17번인가요? 네. 아닌데. 19번. 네. 19번인가? 아니, 17번? 네. 그러면 얘가 이제 여기 각각 만나는 점이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여하튼. 삼상이 그림을 새로 그려야겠네. 삼상 반파였나? 삼상? 나 한 말 안 했네요. 네. 전파로 봐볼게요. A상이 이거라면 B상
자, 그럼 각각 교점이 하나씩 나오죠. 만나는 교점. 여기 몇 도일까요? 교점이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 교점에서는 만약에 여기서 트립 주면 파란색은 쓸데없는 거고. 제어를 한다고 했을 때 어차피 이 녹색이 이 구간에서는 녹색이 지배를 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구간에서 써버리면 녹색 하나만 제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여기 볼까요? 이 구간에서는 파란색만 제어가 되는 거고 다른 건 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야. 쏴나 안 쏴나 똑같은 거고. 그래서 여기 교점들 봐볼게요. 그래서 쏜다면 이제 교점이 이 범위에서는 얘가 최대각이 될 거고 이 범위에서는 얘가 또 최대각이 되겠죠. 이쪽에서는 여기가 좀 최대가 될 거고 뒤쪽에서는 이쪽이 최대가 될 거고 그 이상 쏴봐야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럼 각 교점들을 보자 이거죠. 여기는 과연 교점이 몇 도인지 그러면 이제 계산하기 힘들지만 얘가 30도 60도 그렇게 계속 겹쳐가요. 30, 60, 90 하게서 겹쳐가는 건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맨 끝에 정도 180도 넘으면 그게 그거니까 180도 바로 직전에 저점이 어디냐면 바로 150도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값 하시고 나오면 틀리셔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아니 대신에 맞으라는 걸 맞으셔야 돼요. 맞으시는 걸 맞으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지만 남들 다 맞는 거 틀리면 남들 다 맞는 거 틀리고 남들 맞는 거 아니 남들 틀리니까 맞았다 그러면 합격 보장을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17번 했고요. 자, 18번 맥동이란 말을 봐볼게요. 맥동 우리가 이제 뭐 전압이든 전류든 종류가 직류가 있고 교류가 있고요. 얘는 뭘까요 도대체? 직류인가요? 교류인가요? 일단 방향을 보니까 한 방향이고 직류라는 것은 방향 같은 방향이고 크기가 똑같은 게 직류인데 쟤는 그 다음에 교류라는 것은 크기 그때그때 달라지고 방향도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 그럼 쟤는 크기는 달라지는데 방향은 똑같죠. 그럼 쟤는 보니까 직류도 아니고 교류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애를 바로 맥동. 우리 맥박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피는 한 방향으로만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훅 그래서 우리 맥박 그 느낌처럼 똑같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세기는 변하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얘를 우리가 맥류다 맥류라 하고 실제로 정류하면 이런 파형이 되겠죠. 이런 파형이 돼요. 이걸 이제 맥동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되게 쓰기가 불편해지니까 우리 아까 봤던 삼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막 포개지죠. 그래서 딱 거기 딱 이렇게만 더 이제 산을 높였다 그러면 메꿔져가지고 그래서 거의 여기서 이제 조금만 그 일정하게 가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좀 혼대서도 넣고 리액터도 넣어가지고 최대한 펴요. 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핍니다. 그래서 직류처럼 쓰는 건데 그러면 이제 최소한 다 없앨 수는 없죠. 그랬을 때 만약에 이런 파형들 최대한 줄여가지고 쓸 건데 이런 파형들이 이런 모양이겠죠. 이렇게 되면 하고 내려가고 결국은 이제 이런 모양이 될 거니까 반듯한 직류인데 직류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얼마나 볼록볼록 할 거냐라는 것을 우리가 맥동률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맥동률이 가장 작은 거는 단상은 맥동률이 클 수밖에 없죠. 단상 반파다 그러면 볼록 그럼 되게 좀 터프할 거고 전파면요 단상 전파면은 이걸 거고 그 다음에 삼상 반파면은 볼록 이런 식이고 전파면은 볼록
그러니까 제일 맥동률이 작은 게 바로 삼상 전파가 되겠죠. 뭐 이런 프로테인까지는 안 넣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상이 많아지면 볼록볼록이 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육에서는 6상, 12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또 거기다가 이제 콘덴서까지 써버리면 거의 이제 반듯한 모양이 나올 거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19번도 그냥 참고로 보시고. 삼상 반파 회로의 이 볼록이 숫자는 몇 개나 되느냐. 직관적으로 한번 봐보시게요. 네. 맥동 주파수니까 직관적으로. 삼상 반파면은 그림이 어렵네. 이것도 한번 볼게요. 단상 반파의 맥동 주파수는 어떻게 될까요? 빡. 한 사이클 끝나고 빡. 이렇게 이런 구조. 단상 반파면 이런 구조죠. 그럼 얘는 맥동 주파수라고 해버리면 60Hz일 때 원래 60Hz가 이건데 이게 60Hz죠. 그럼 이게 한 번 반복되는 게 한 사이클이고 얘는 한 번 반복되는 게 그냥 이게 사이클이니까 얘도 그냥 60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단상 전파하면은 몇 Hz가 되나요? 여기가 한 사이클이니까 아니 원래 여기가 다시요. 원래 교류였다면 정상적인 교류였다면 이게 한 사이클이고 그러면 단상 반파면은 이렇게 하고 툭 이렇게 하고 툭 그래서 모양이 계속 반복되는 게 60사이클인 거고 그러면 이제 단상 전파면은 뚝뚝 이게 60Hz라면 얘는 몇 Hz라고 봐야 되나요? 60이라고 해야 되나요? 120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120이죠. 왜냐면 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되는 게 빨라졌죠. 시간이. 그래서 120Hz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단상 전파가 120이니까 얘는 아니고 얘도 아니고 삼상 반파니까 120보다는 커야죠. 네. 그럼 이제 하나 결정할 게 180이냐 이 360이자인데 그림을 그리기 애매한데 삼상이면 그림을 그래도 그려봐. 그냥 답을 외우죠. 아니 그림을 그리기가 되게 힘들 것 같아서 원래 삼상 하나 이걸 그려야 돼서요. 둘, 셋 이렇게 하고 그럼 여기 싹 버리는 거죠. 여기를 삼상 반파하면 밑에는 싹 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딱 이게 한 줄기죠. 이게 한 줄기. 그러면 여기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원래 여기가 이제 시간이 기다면 요거는 전체 몇 분에 몇이나 되나요? 이 길이가 이 전체 길이의 몇 배냐 이거죠. 3배 3배? 그렇죠. 3배 3배니까 이게 만약에 60Hz라면 180이 되는 거죠. 3배니까. 그렇죠. 어렵죠. 이 그림은 그렇지 않고 이 그림도 제가 대충 그려놔가지고 그래서 3배가 된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삼상 전파가 되면 볼록 그러니까 주기가 더 짧아지죠. 그때는 이제 6배가 될 거니까 팍 튀어 올라간다. 그래서 66이 36 그래서 삼상 반파면은 3배 삼상 전파면은 6배가 돼서 이 각도가 된다는데 그닥 영향가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게 특히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네, 다이오드 SCR만 잡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151페이지에 이 내용들은 155페이지 이걸 틀리시면 안 된다. 어디갔냐? 이거 그렇죠. 이거는 전부 다 컨버터, 인버터, 그 다음에 사이클 컨버터, 셔퍼 이 내용들은 당연히 맞추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뭐 뒤에 154페이지에 뭐 딱 써 있는데
읽기가 싫습니다. 읽지 않겠습니다. 읽지 않을 거예요. 예. 뭐 어렵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만 바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그래도 문제는 풀 수가 있어서 157페이지 한번 1번 문제만 살짝 봐볼게요. 자, 157페이지 1번을 보니까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문제가 그렇죠. 엊그저께 평가받던 그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인버터 스위칭 주기라는 것은 한 사이클을 만들어지는 시간을 주기라고 하니까 그 주기가 좀 쉽게 말해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가 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기라는 건 곧 뭐예요? 같은 파형이 반복되는 시간이니까 뭐가 어찌 됐든 간에 주기가 1ms이면 이게 1000분의 1초가 되는 거죠. 1000분의 1초. 1000분의 1초니까 주기하고 주파수는 이각기가 되니까. 그래서 파형이 1000개가 만들어지는 꼴이니 1초에 1000개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주파수로 따지면 1000Hz다. 1000Hz라는 얘기고. 다시 한번 60Hz라는 것은 1초에 얘가 60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한 사이클, 이 한 파형이 반복되는 이 사이클 주기는 당연히 60개면 60분의 1초. 한 주기가 60분의 1초죠? 그럼 이제 뒤집어 깐 게 60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주기의 뒤집 역수가 바로 주파수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